3억 5천만 원이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비밀번호 하나, 사기꾼에게 필요한 건요 요거 하나만 필요했습니다. 피해자 51명, 피해금액 1인당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입니다. 사회초년생이요 점심값을 아끼려고 삼갑 김밥으로 때우면서 모은 돈입니다. 그 돈이요 직거래 앱에 올라온 싼 월세 하나에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 수법 올해 들어 더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가 무서워서 월세로 갔더니 월세 사기까지 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청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집주인이라면요 사기꾼이 여러분의 집의 비밀번호를 빼서 가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월세를 구하고 있다면요 바로 이 수법에 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밀번호 하나가 유출돼서 3억 5천만 원까지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오늘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딱 3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피해자가 결국 어떻게 됐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뉴스기사 몇 개 보겠습니다. 금매 사기, 공인중개사도 당했다. 문자 메시지로 매물 있다 속이고 계약금 10% 등 송금 받으면 잠적. 2월 10일 뉴스입니다. 공인중개사, 집주인 사칭, 부동산 사기 주의보, 당근 등 직거래 플랫폼에서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유인, 계약금 먼저 요구하면 멈추세요. 대전 중개사 집주인 사칭 사기 경고, 대전 오피스텔 직거래 공개. 대전에서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대전이 자꾸 나오죠. 비밀번호 선입금 노린 수법 경고. 이 뉴스 내용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퇴직을 앞두고 계신가요? 그런데 딱 가진 건 집 한 채인 분들 많으시죠? 자,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매달 월세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재산세, 관리비 내면서 어렵게 살고 계신가요? 집이 좀 올랐다고 좋아했지만 내 통장은 여전히 비어가고 있습니다. 재산세 올해는 더 올라간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국민연금 받아도 빠듯하고 그렇다고 집을 팔자니 갈 데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5060 세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같은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40대, 60대 분들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매달 300만 원 이상 들어오게 만드는 7가지 방법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립니다. 이 세미나에서는요 뜬구름 잡는 얘기 안 합니다. 실제로 가능하고 현실적인 방법 7가지를 쉽게 알려드립니다. 참가하신 분께는요 푸짐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여기 전자책 3권 무료로 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신간 사인본, 또 상담 할인권도 준비했습니다. 다만 이제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감되면 시청 못하니까요 서두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참가 원하신 분요 고정 댓글 또 영상 설명란 링크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려드리는 이야기는요 2025년 7월 마포경찰서에서 실제로 검거한 이야기입니다. 사례자는 가명으로 하겠습니다. 박준호씨 28살, 올해 초 중소기업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월급은 230만 원. 서울에서 첫 자취를 시작하려고 월세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전세는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전세 사기 뉴스가 하루도 빠지지 않았던 시기였으니까요. 부모님도 전세는 위험하다, 차라리 월세로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퇴직금에서 1,000만 원을 보태주셨습니다. 월세 보증금에 쓰라고요. 아들 첫 독립에 아버지가 내민 전부였습니다. 준호 씨는 당근마켓에서 매물을 찾았습니다. 이 소중한 돈 중개수수료에 쓰기 아까웠기 때문이죠. 사회초년생에게는 수십만 원도 큰 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찾아보다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신축 오피스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같은 건물 시세가 월세가 100만 원이 넘는 곳인데 정말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의심을 했죠. 이렇게 싼 게 말이 되나? 하지만 준호 씨는요 스스로 설득했습니다. 세상에 운 좋은 일도 있는 거지. 빨리 안 잡으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겠다. 이 한마디에 판단력을 멈추게 한 겁니다. 글을 올린 사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제가 바빠서 직접 보여드리기 어렵고요.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직접 보세요. 비밀번호를 받아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신축, 창밖 풍경도 엄청 좋았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계약을 원한다고 하자 상대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자계약서로 하시죠. 국토부에서 인정한 안전한 방식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 국토부 전자계약은요, 공인중개사 없이는 작성이 안 됩니다. 국토부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또 사진도 보내왔습니다. 신분증 사진 다 확인했습니다. 주소, 이름 다 일치했습니다. 준호 씨는 아버지가 보태준 1,000만 원을 바로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채팅은 삭제되고 계정은 사라졌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집에
계약금을 보낸 사람이 자기 말고도 여러 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보내준 등기부등본 모두 위조였습니다. 신분증도 가짜였습니다. 진짜 집주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뭘 잘못한 게 아닙니다. 집도 직접 받고 서류도 확인했고 전자계약서도 썼습니다. 그런데도 당했습니다. 자, 이분이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았는지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을 쉽고 자세히 정리한 이 전자책 그리고 핵심만 그림으로 뽑은 인포그래픽 자료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후에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누르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요 사기꾼들이 감추고 싶은 사기 수법 있잖아요.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기 수법은 총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1단계는요, 출입문 비밀번호를 빼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임대인, 집주인의 비밀번호 어떻게 알아낼까요? 사기꾼이요, 먼저 세입자로 가정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저 방이 사진에 본 방이 마음에 드는데 지금 당장 보고 싶어요. 오랫동안 공실이라 빨리 계약하고 싶은 집주인은요, 별 의심 없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줍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렇게 알아낸 비밀번호가 실시간으로 공급하는 윗선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텔레그램으로 연결된 역할을 나눠서 따로따로 움직이는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총책, 매물 정보를 공급하는 관리책, 그리고 피해자를 응대하는 행동책, 역할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하나,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밀번호 알려준 적 있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2단계는요, 이렇게 알아낸 비밀번호로 그 집에 침투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집에 들어간 사기꾼, 방 안 구석구석 사진을 촬영합니다. 사기를 치기 위해서죠. 자, 이 사진이 나중에 허위 매물에 엄청난 사실감을 부여합니다. 피해자들은요, 직접 가서 봐도 사진과 똑같으니까 의심할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 3단계는요, 이렇게 찍은 사진을 허위 매물로 등록하는 겁니다. 자, 3단계가 핵심인데요,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내놓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가 월세를 검색하다가 이거 진짜 좋은데 하고 눈이 번쩍 뜨는 매물, 바로 그것이 미끼일 수 있습니다. 실제 검거 사례를 보면요,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매물을 내놓습니다. 월세가 100만 원이면 50만 원에 내놓는 거죠. 다른 사람도 대기 중이다 라는 말 한마디로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4단계는요, 위조 서류 플러스 가짜 전자계약입니다. 여기서 멈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사기꾼이 등기부등본 또 집주인 신분증을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주소도 맞고 이름도 맞고 다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 위조였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사기꾼이 등기부등본을 위조한 겁니다. 가짜 서류에 1,000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상대방이 보내준 서류, 사진 이런 거 믿으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등기소서 떼셔야 됩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뗄 수 있잖아요. 이 한 가지만 했어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단계입니다. 이렇게 입금된 돈이 입금 받자마자 사라집니다. 계약금이 입금되면요, 그 순간 대포 통장, 그러니까 남의 이름으로 만든 가짜 통장으로 즉시 이체됩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세탁을 하면서 디지털 화폐로 바꿔서 추적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내 돈이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 몇 초면 끝입니다. 피해자가 은행에 전화해서 이 계좌에서 돈 못 빼게 해달라 요청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비밀번호 하나가 3억 5천까지 이어지는 수법, 바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거는 뭐 그냥 젊은 사람들 얘기네, 내 얘기가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임대인일 때, 즉 집주인일 때, 또 부모로서 자녀를 도와줄 때, 또 본인이 직접 월세를 구할 때 전부 포함됩니다. 자, 상황별로 정확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 이 수법으로 노출이 됩니다. 첫째, 여러분이 임대인, 즉 원룸이나 오피스텔 갖고 있다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실이 나서 세입자를 구하고 있어요. 누군가 연락이 옵니다. 자, 지금 바로 방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럼 여러분들 급한 마음에 비밀번호 알려주시기도 하죠. 이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사기꾼이 집주인 행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등기부등본 위조하고요, 여러분의 신분증도 위조해서 그 집으로 가짜 계획을 수십 건 넘게 칩니다. 진짜 집주인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경찰이 찾아왔을 때요. 여러분이 사기친 게 아닌데 피해자들이 여러분 집 앞에 몰려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라면요, 비밀번호 함부로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동행해서 집을 보여주시고요, 방문 후에는요, 비밀번호 바꾸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미 비밀번호를 알려주신 적이 있다면 지금 바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자녀 월세 구할 때입니다. 대학가 월세 사기 집중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입니다. 자, 전세 사기 피해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전세 사기가 많다는 것은 부동산 사기 전반에 취약한 환경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월세 직거래 사기도 이런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전세 또는 월세를 구하고 있다면요, 부모의 동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사기꾼들의 수법에 내가 말려들지 않으려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세보다 너무 싸다 의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시세의 절반이다 이런 거 보시면요, 계약 멈추십시오. 100만원짜리가 동네에 나와 있는데 이건 50만원이다. 자, 이거 득템 아닙니다. 사기를 치기 위한 미끼일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급하게 내놓은 매물이 시세보다 싼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직거래 앱에서 시세 절반 가격에 나왔다면요, 일단 의심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요, 한 집을 미끼로 수십 건이 넘는 가짜 계약을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확인 방법이 이렇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또 호갱노노, 또 KB부동산 많이 있잖아요. 같은 동네 같은 면적의 실거래가 월세를 검색하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5분이면 돼요. 자, 이렇게 검색한 시세보다 40% 50% 이상 싸면요, 그 매물 보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혹시 지금 자녀분이 찾고 있는 매물 중에 유독 싼 게 있나요? 있다면 반드시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상대방이 보내준 서류 일단 의심부터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사기꾼이 보내온 등기부 등본, 신분증 이거 믿으면 사기 당하는 거죠. 위조라는 건요,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구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확인만 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본인이 직접 뗄 수 있어요. 수수료 1,000원입니다. 이 1,000원으로 여러분 보증금 지킬 수 있습니다. 자, 등기부 등본을 떼면 확인해야 될 것이 두 개 있습니다. 먼저 갑구입니다. 갑구에는 뭘 확인할 수 있죠? 집주인, 즉 소유자가 누구인지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 이름과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을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을구에는 뭘 볼 수 있죠? 근저당. 그러니까 이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저당 금액과 보증금을 합쳐서 시세의 70%가 넘으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등기부에 신탁이라는 글자가 보이면요, 이건 이미 집주인의 집을 다른 기관에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신탁사가 동의하지 않는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즉시 멈추셔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은요, 계약 전, 또 잔금일, 또 잔금 다음 날 최소 3번은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왜 그럴까요? 계약과 잔금 사이에 집주인이 새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잔금 다음 날에 내 전입신고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집주인을 한 번도 직접 대면하지 않고 계약하는 건 위험합니다. 바빠서 못 만난다, 전자계약으로 하자,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 알아서 보고하라, 이 세 마디가 나오면요, 사기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집주인 본인을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나셔야 됩니다. 신분증 원본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이 진짜인지 행정안전부 1382번 전화 걸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 24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증권사 계좌, 대리인 계좌, 가족 계좌, 모임 통장 전부 안 됩니다. 반드시 계좌 이름과 집주인 이름이 한 글자라도 틀리면요, 입금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준호 씨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은요, 그 1,000만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사기꾼이 입금받은 돈을 대포 통장으로 즉시 돌리고 디지털 화폐로 바꿔서 추적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은행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했을 때는 이미 돈이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경찰이 행동책 2명을 구속했지만 윗선 아직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죠? 똑똑한 젊은이들도 이렇게 다 당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방어하는 방법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등기부 등본 보내온 걸 믿지 말고요, 내가 직접 떼는 겁니다. 1,000원이면 돼요. 두 번째, 집주인과 대면하기 전에는 계약서 쓰지 마십시오. 직접 보고 확인하고 계약서 쓰세요. 세 번째, 본인 명의 계좌 한 글자라도 틀리면 입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개 수수료 아깝다고 직거래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개 수수료가 여러분의 보증금 지키는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를 통하더라도 등기부 등본은요,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건 누구를 통하든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월세나 전세 구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이 영상 공유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더 알면 그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부동산 사기 주제 있으시면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집은 발로 뛰고 서류는 손으로 떼고 사람은 눈으로 확인하자. 제가 유튜브에서 말하지 못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하고 또 이런 자리.
들었어요. 그래서 50대 초반으로 보이시는.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